어마어마하게 지금 싸요. 엔화는 지금 싸다. 이건 팩트예요. 그냥 뭐 거의 역대급으로 싼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싸다는 이유로 투자를 해야 되냐? 지금 엔테크 해야 됩니까? 뭐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쵸? 엔테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엔테크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엔화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일본 엔화가 지금 엄청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다들 아시죠? 요즘에 일본 여행도 되게 좀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지금 수준의 엔화 가격이면은 2015년보다 더 싸요. 2015년 뭐 한 8년 전이잖아요. 지금 뭐 8년 전 가격으로 왔다 막 그랬었는데 그것보다 막 더 싸졌습니다. 지금 역대급이에요. 네, 한 이제 뭐 15년 만에 뭐 어쩌고 뭐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800원대, 860원대였거든요. 아까 잠깐 보니까 최저가 863원. 네, 진짜 엄청 쌌죠. 네,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엔화가 싸다는 거는 네, 뭐 그냥 팩트입니다. 그죠? 이때 2015년 때보다 더 싸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싸요. 엔화는 지금 싸다. 이건 팩트예요. 그냥 뭐 거의 역대급으로 싼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싸다는 이유로 투자를 해야 되냐? 지금 엔테크 해야 됩니까? 뭐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쵸? 엔테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엔테크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엔화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되게 싼 건 사실이거든요. 8년 만에 최저점인 건 사실인데 그럼 더 떨어지진 않을까?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쵸? 사실 900원 밑에였을 때 880원? 네, 요 정도에서 너무 싸다고 좋아하면서 샀거든요. 제가 가족여행으로 11월에 일본 여행 오사카 가서 미리 좀 바꿔놨어요. 한 10만원 정도 미리 바꿨는데 또 떨어졌네요. 물론 큰 돈은 아니니까 뭐 별로 상관은 없는데 이거보다 더 떨어질 거는 생각 못했는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쵸? 일단 왜 계속 떨어지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본 기준금리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일본의 기준금리는 음수예요. 음수.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마이너스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쭉 마이너스 금리예요. 마이너스 0.1%가 2016년부터인가? 하여튼 그때 이후로 계속 마이너스 0.1%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1000만원을 은행에 예금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코딱지만큼이라도 뭐 이렇게 몇천 원이라도 이렇게 좀 주잖아요. 몇백 원이라도. 근데 일본에 1000만원 넣어놓으면 내년에는 999만원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금리니까 일종의 보관료를 내요. 그런데도 일본 사람들은 은행에 좀 잘 넣어놓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스텔인데 대안이 없는 걸 수도 있고 하여튼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예요. 네,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입니다. 좀 웃기죠? 마이너스로 돈 빌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 맡기면은 보관료를 받는 게 일본입니다. 그러면 미국 기준금리 뭐 대충 아시지만 미국 기준금리는 2연속으로 동결해서 5.5%죠. 일본은 마이너스 0.1%. 이것만 봐도 엔저가 왜 일어났냐는 확실하게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미국은 계속해서 막 금리를 막 올리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도 마이너스 금리인 거예요. 그러면 엔화가 떨어지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1달러당 150엔 수준에서 머무를 거다 했는데 엔화가 계속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 결과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870원이면 떨어질 만큼 떨어진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지금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다 이제 바닥을 쳤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짜 바닥일까? 이게 가장 궁금한 점 아닙니까? 그쵸? 이거 정말 바닥일까? 우리나라 여행객들 일본에 폭증하고 있잖아요. 그쵸? 엄청 여행 많이 가거든요. 심지어 저도 11월에 오사카로 여행 가잖아요. 이때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15년이거든요. 이때도 오사카 여행이 붐이 일었었어요. 제가 왜 기억나냐면 이때 제가 한 2번 간 것 같아요. 2015년에만 엔화 너무 싸니까 네, 와이프랑 2번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또 가잖아요. 엔화가 900원 미치면 저는 일본 여행을 가는군요. 하여튼 뭐 이건 좀 역대급으로 좀 싸니까 요때는 좀 사도 되는 거 아니야? 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엔화 바꾸면서 와 880원? 진짜 싸네. 엔화 좀 바꿔놓을까 했는데 오늘 863원까지 가는 거 보니까 이거 엔테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뭐 10년 저점이잖아요. 그쵸? 10년 중에 저점입니다. 52주 신저가가 아니라 520주 신저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싼 건 맞아요. 네, 10년 저가. 그럼 이렇게 싸니까 요때 사도 괜찮을까 해서 제가 이것저것 좀 살펴봤어요. 제가 뭐 하나 관심 가지면 이것저것 좀 되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많이 살펴봤어요. 그럼 일본은 물론 이게 튼튼한 나라긴 하지만 환율이란 게 계속 바운더리 내에서만 움직이는 거는 아닙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위험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 이거 아르헨티나 환율이거든요. 한 10년 정도 막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아르헨티나에 페소 쓰나요? 네, 아르헨티나 화폐인데 이게 떨어지는 거 한번 보세요. 요때만 해도 한 37점 몇이었거든요. 지금은 3입니다. 3. 10분의 1 토막 났어요. 그쵸? 그리고 터키 리라화인가? 리라화도 되게 심각했죠. 네, 터키가 튀르키예로 이름 바뀐 것 같은데 10년 전에 그래도 한 490 정도 됐는데 지금 46입니다. 이것도 한 10분의 1 토막 났죠. 그래 터키 정도면 크게 나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라는 게 너무 확신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일본이 경제 대국이잖아요. 경제 뭐 한 3위 대국인가?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일본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위 대국인데 뭐 환율이 뭐 이렇게 와장창 떨어지겠어? 하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좀 엔화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은 저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려되는 건 엔화에 큰 돈을 넣기 힘든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째는 일본 관광객이 엄청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 관광객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일본 관광객이 막 늘면은 일본에서 무역 흑자가 계속 나겠죠. 관광 수입이. 그 다음에 수출품이 되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호재라고 봅니다. 수출품도 많이 팔리고 관광객도 많아지고 하면은 일본의 경제가 탄탄해지잖아요. 그쵸? 그 결과로 GDP 성장률이 일본이 지금 한국보다 더 높아요. 이건 진짜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충격입니다. 우리가 성장률 면에서 그 할아버지 나라 일본한테 지금 뒤처지고 있어요. 이건 진짜 좀 경각심을 가질 때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속 이렇게 엔화가 떨어지면 이게 판매가 수출이 더 잘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지금 한국에서 좀 잘 나가는 게 반도체 되게 깨지고 있고 2차 전지 깨지고 있고 근데 그나마 괜찮은 게 자동차죠. 자동차. 근데 자동차마저도 일본의 상대가 안 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진짜 더 많은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걱정이 돼요. 이런 아이디어들 때문에 엔화에 투자하는 거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었어요. 근데 환율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아까 기준금리 보셨죠? 미국은 5.5%, 한국은 3.5%, 일본은 마이너스 0.1%. 물론 우리가 그 일본 엔화 투자한다고 마이너스 금리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870원에 샀다고 쳐요. 계산하기 힘드니까 900원에 샀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5%가 올랐어요. 5%가 상승해서 그래서 945원이 됐다. 그럼 너무 좋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미국 국채금리도 한 5% 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를 사는 것보다 뭐 크게 나을 게 없다는 거죠. 이만큼 올라도 이 정도면 꽤 많이 오른 거잖아요. 5% 오르면 한 10%쯤 오르면 이것보다 나을 순 있는데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그냥 환율이 높다 낮다로만 따지기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환율과 함께 금리를 같이 따져야 됩니다. 그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금리는 상관없고 그냥 엔화에 투자하고 싶다. 엔화 금리가 안 좋은 거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요게 좀 투자하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냥 한국 ETF거든요. 그냥 우리 키움증권이나 뭐 이렇게 주식 사이트에서 살 수 있거든요. 뭐 MTS, HTS 이용해서 우리나라 증권사 통해서 매수가 가능하니까 이게 좀 제일 편안한 것 같아요. 한 주의 가격도 너무 싸잖아요. 8,370원밖에 안 하니까 뭐 너무 싸잖아요. 그쵸? 그냥 100주 사도 뭐 한 84만원 정도입니다. 뭐 요 정도 투자해보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 정도 투자하면 큰 돈도 안 되잖아요. 그쵸? 84만원 10% 올라봤자 8만원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역전하고 싶으면은 뭐 이게 뭐 비중을 더 늘리면 되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본 엔 선물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괜찮지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거는 일본 엔화가 지금 너무 싸네. 일본 엔화가 지금 싸니까 여기에다가 국채 수익률까지 포함되면은 여기에다가 이자까지 받으면 이거 되게 좋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자가 마이너스 0.1%라는 이런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죠. 사실상 이자는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엔화에 투자하면은 환차익만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매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수익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860원인데, 근데 이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만약에 5% 떨어졌다. 그래서 뭐 한 840원, 820원으로 할게요. 820원이 됐다. 그러면 마이너스 납니다. 마이너스 40원. 아프잖아요. 마이너스 5%. 아니, 애나 싼 줄 알고 샀는데 마이너스가 나다니 하고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뭐 요때부터 쭉 줄고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000원 깨졌을 때, 1,000원이 한 여기쯤 되겠죠? 1,000원 깨졌을 때 사람들이 좋다고 샀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 계속 피 보고 있겠죠. 지금 1,000원에 샀던 사람들 지금 뭐 860원이 됐으니까 무려 한 13%? 이 정도가 떨어진 거예요. 1,000원 깨졌다고 너무 좋아해서 샀는데 13% 그대로 하락을 다 맞아야 됩니다. 이건 좀 아프지 않나요? 전 되게 아플 것 같은데 너무 속상하죠. 1억 투자했으면 1,300만원 손해본 거니까 이 투자는 그래서 좀 어려운 투자입니다. 전적으로 엔화에 등락의 모든 걸 맡기는 거,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건 좀 어려운 투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엔화로 된 일본 주식들 있잖아요. 일본 주식 ETF를 사는 건 어떠냐, 뭐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본의 뭐 니케이 지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좀 그나마 최근에 좀 오르긴 했네요. 일본 니케이가 이게 진짜 안 오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나마 코로나 때 이후로 그래도 그나마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이렇게 오르는 주식이 아니거든요, 원래 니케이는 원래 그냥 이렇게 쭉 일본 경제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쭉 그냥 평탄한 느낌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게 원래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엔화가 떨어지면서 우리 같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좀 오른 게 아닌가. 쉽게 말해서 좀 단기에 급등을 했거든요. 원래 이렇게 오르는 주식도 아닌데 단기에 급등했으니까 이게 다시 원위치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물론 이게 다 본인 판단이지만 저는 매력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 기업이 뭐 지금은 엔화 덕에 좀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좀 쉽지 않은 투자인 것 같아요. 그럼 차라리 그럴 거면 미국 금리가 한 5.5%란 말이에요. 국채 금리가 되게 보니까 한 4% 후반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달러가 떨어지면 말짱황이잖아요. 그쵸? 근데 환 해지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해지. 그러니까 뭐 무슨 뜻이냐면 미국의 환율과 한국의 환율 그거 변동하는 거를 아예 다 상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만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다가 이분이 되게 박꼬미님이신데 박꼬미님이 되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요 영상들을 좀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상장이 돼 있어서 그 상품을 제가 일일이 다 분석해드리긴 어려운 것 같고, 나머지는 박고민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팩트만 체크하면 엔화 환율이 지금 역대급으로 낮다. 하지만 이자는 마이너스 0.1%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환율이 계속,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시나요? 달러가 좀 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막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지금 최근에 막 급락했죠. 네, 갑자기 확 떨어졌어요. 여기에 1360원 가까이 가다가 지금 어저께 1200원대 살짝 보고 왔던 것 같아요. 네, 1200원대 그저께구나 벌써. 1200원대를 살짝 다녀왔어요. 저는 한 1350원, 27원? 뭐 요쯤에 샀던 것 같은데 올라간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훅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앞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대략 한 1200원 안팎 정도의 1200원 수준에 좀 이렇게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은 한 1300원대까지 갔었으니까
1,400원대 잠깐 갔다가 1,300원대니까 앞으로 뭐 이렇게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달러는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미국의 이자는 5.5%니까 되게 높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환해지가 되는 미 국채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또 미 국채 투자하는 것까진 좋은데 우리는 이자만 받고 싶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5.5%라는 높은 이자 수익, 이거 기준금리니까 대충 한 4.9% 정도? 단기채는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단기 채권은 이게 가능한데, 대체로 ETF 상장된 걸 보면은, 채권 ETF들을 보면 좀 중장기채가 많아요. 중장기채는 뭐가 단점이냐? 그러니까 이자가 떨어지면 채권 ETF 가격은 오르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게 좋긴 한데, 혹시라도 이자가 혹시라도 오르게 되면 채권 가격이 좀 많이 훅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꼴랑 5.5% 이거 한 4. 몇 % 먹자고 산 건데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채권을 1년짜리 단기채 사가지고 만약에 이걸 만기까지 갖고 있었다. 그러면 명목 이자는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볼 일이 원래 채권은 1도 없습니다.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그 이자 받고 땡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걸 생각해서 하는데 사실 현실에서 ETF는 이게 그 이자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그게 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좀 변동률이 작으려면 채권이 좀 짧을수록 좋습니다. 막 30년 만기 뭐 이런 거는 금리 변동에 되게 민감하게 움직여요. 마치 레버리지 효과처럼 금리가 조금만 낮아져도 채권 가격이 확 오르고 금리가 조금만 높아져도 채권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30년 만기, 뭐 50년 만기 이런 거를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이자가 떨어진다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 채권이 그런 거긴 한데 이자만 벌고 싶으면 그런 거는 좀 부적합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변동폭이 좀 적은 거, 그리고 운영 수수료가 좀 적은 거, 뭐 이런 거를 사면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샤이, 네, 제가 본 것 중에는 이거 운영 수수료가 0.15야? 더 작은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하여튼 뭐 이거 추천은 아닙니다. 네, 본인이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그래도 좀 단기채잖아요. 3년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단기채는 금리 변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폭이 그나마 적어요. 장기채는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랙록이 뭐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고 운용수수료가 0.15%면은 그냥 보통입니다. 많이 싸진 않아요. 뭐 0.0 몇 막 요 정도가 싼 건데 뭐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장점은 월배당을 해주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월배당 하는 거 다 합하면은 대략 한 3% 정도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단점이 있다면은 환해지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국내 ETF들이 좀 환해지 되는 상품들이 있으니까 환해지가 되면서 뭐 단기채, 미국 단기채가 뭐 투자하는 거 있나 그런 걸 찾아봤는데 아쉽게도 요런 거를 못 찾았어요. 요런 거 있으면은 그냥 소소하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좀 장기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이렇게 이자가 떨어진다는데 베팅을 하는 거니까 좀 베팅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자만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애매한 느낌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 엔화가 싼 건 확실하니까 그냥 요거를 사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엔화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이자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게 좀 아쉬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채도 아니고 채권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엔화에 투자하는 겁니다. 엔화에 투자할 때 뭐 환전 뭐 이런 거 사실 되게 귀찮잖아요. 그냥 엔화에 투자만 하고 싶다 할 때는 이거를 사는 게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엔화가 여기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위험성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떨어지면 손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 추천은 아닙니다. 하고 싶다면 엔화 투자를 난 꼭 하고 싶다. 그러면 ETF 요거를 사는 게 가장 쉬운 투자 방법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지금 금리가 상당히 높은 편이니까 여기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있다. 네, 그런 걸 사는 건 괜찮은데 이게 대부분 장기채라서 만약에 금리가 혹시라도 더 오르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만약에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 되게 심화되고 장기화되고
상황이 안 좋게 되면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금리가 더 오르거든요. 그러면 나는 소소하게 벌려고 이걸 샀는데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이건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달러의 환해지가 되면은 그나마 좀 환차손, 환차익 이런 거는 없는데 이 자체로 금리까지 좀 해지는 안 되니까 그런 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일본 엔 선물 사고 싶으면 이거 사면 되고요. 미국 금리에만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개별 채권으로 사야 되거든요. 그럼 개별 채권 투자는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표시 이자율, 명목 이자율, 뭐 실질 이자율 뭐 이런 것도 따져야 되고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공부하고 해야 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투자하기에는 환 투자하는 거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간편하게 만약에 일본에 여행 갈 거다. 일본 여행용인데 지금 싼 거 같아. 그리고 뭐 내년에 여행 가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좀 오를 것 같아. 그럴 때 소소하게 요 정도만 바꿔 놓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치 산다. 글쎄요. 그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까요? 차라리 안전한 이자 수익 얻는 게 더 클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자도 많이 주지 않나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25%잖아요. 그쵸? 차라리 우리나라 국채 같은 뭐 좀 안전한 채권 투자하는 게 여러모로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본 엔화는 그냥 여행용 정도? 네, 요 정도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다지 매력이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860원인 요 엔화가 막 20% 올라가지고 뭐 갑자기 뭐 1,000원 넘는다. 뭐 요러면 괜찮죠. 요러면 한 1,000만 원 이상 투자해볼 가치가 조금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익이나 뭐 그런 것보다 좀 위험성도 좀 있고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엔화가 이 정도면 아주 싸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아주 싸다고 느끼고 있으니까 찾아봤죠. 근데 이자도 없고 좀 아쉬웠어요. 네,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에 투자하는 것도 여러모로 좀 애매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뭐 제가 알아본 수준이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일본 엔화 플러스 이자인데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것 같으니까 네, 일본 이자가 없으니까 이건 좀 쉽지 않다. 그러면 미국의 단기채 이게 안전한 금리 변동에 별로 안 타는 미국 단기채에 환 해지가 되는 달러가 오르고 떨어지고 관계없이 좀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이 있다면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찾다 못 찾아가지고 네, 좀 멋없게 결론을 내렸는데 하여튼 그냥 이거 말고 그냥 투자 공부 그동안 하시던 거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하시던 거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8천만 원으로 뭐 엔화를 사느니 그냥 그 돈으로 비트코인 좀 떨어지면 2개를 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엔화에 투자하고 싶었는데 막연하셨던 분들을 위한 컨텐츠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